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오르세는 요즘 뭐 하나 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울캡숑 공통 진행 중이고 3, 4회 차 정도를 진행 중이에요. 수원수투가 같이 섞여서 약 13, 14문항으로 한 회가 구성되는 울캡숑 공통 3, 4회를 진행 중이고 울캡숑 미적분 한 회당 약 7,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울캡숑 미적분도 현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울캡숑은 마지막으로 모든 단원의 모든 핵심 개념을 빠짐없이 모든 접근법을 통하여 총정리한다. 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가 섞여 있지만 그 쉬운 문제도 이 쉬운 문제가 요 빅킬러가 아주 쉬운 중킬러 시작에 있는 이 문제에 만약에 평가원이 허를 찌르는 영혼을 담는다면 요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라는 문항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한 단원에 시간을 50분에서 60분 정도 잡고 도전하시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체크를 했다가 50분 또는 60분 시간 잡고 푼 다음에 본인이 못 풀었던 것들 한 번씩 더 한 문제당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을 해본 다음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 때문에 또는 다 아는 줄 알았지만 아직 그 마지막까지 알아야 되는 또 무언가 플러스 알파 때문에 안 풀린 것일 거라 강의를 들으면서 채우시면 된다. 이 울캡숑을 안 풀리는 것을 계속 붙들고 주구장창 열심히 도전해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문항들과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즌3의 개념, 기출, 엔제 등 기타 등등 모든 걸 한 방에 싹 총정리하기 위한 교재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하는 거 사실 좋은 정신이긴 한데 울캡숑은 풀어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단 풀 때는 집중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고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울캡숑 확통은 교재 이제 마감 중이에요. FEAT 신.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저 신님이 신님 어디 갔냐고 묻는 우리 수강생들이 많았는데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휴가 중이었으나 휴가 중이 아닌 상태로 함께 하다가 7월은 진짜 잠적 휴가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말 돼서 선생님이 이제 카톡으로 한 달 됐다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바닥을 떠나려면 떠나고 이 바닥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선생님이 아닌 다른 강사에게 쓰는 날이 온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생님이 협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확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고 났더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이 스튜디오의 담당이 조관홍 팀장이라 이 조관홍이 그려줬어요. 본인 그 유경쌤은 본인이 뭘 하고 나면 이렇게 신이라고 항상 이렇게 적는데 제가 적었고 조관홍님도 그림을 자기 그림 되게 잘 그린대요. 그래서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봐요. 맨날 유경이가 그림 그려줬는데 그랬더니 뭘 그리냐. 그래서 네잎크로버 같은 거 행운에 네잎크로버 한번 시작하는 그림이니까 가볍게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 네잎크로버 그리는데 10분 걸렸어요. 그거 나도 좌우 대칭 이렇게 잡아서 약간 잘 그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서 본인을 표현하는 이 언제나 똑같은 이런 신 같은 것을 하나 개발해라 라고 했더니 나는 조관홍 이렇게 조관홍이 J, K, H 이렇게 이니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뭐 홍이라고 적더라고요. 홍. 이 느낌이 더 잘 어울려요. 홍. 이게 가끔 캐스트에 봤잖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홍 이게 어울리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조관웅님이 그려줬고 이 울캡숑을 할 거냐 컨택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컨택트도 개념 기출 엔제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워낙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둘 중 뭐라도 선택해라.
뭐 장단점이 있겠죠. 컨택트는 시즌2에 만들어졌지만 시즌2에는 지금보다 덜 피곤할 때 촬영을 했던 강의라 아마 강의력은 컨택트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울캡숑은 최근에 찍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장점은 가장 최근 트렌드가 반영이 됐다는, 6편까지 반영이 된 정말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들로 구성을 했다는 뭐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겠죠. 근데 단점보다는 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관옥님이 적어줬어요. 울캡숑을 하든 또는 컨택트를 하든 시즌1에 개념 에센스가 있었고 시즌2에 컨택트가 있었다면 이 시즌3에는 울캡숑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팟 넘버 9 공통 확통 미적 이렇게 구문항 진행 중이고, 스팟 넘버 9은 시즌 1, 시즌 2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데 시즌 1이 4회거든요. 현장에서 4회까지 전부 진행이 된 상태예요. 마지막 4회의 공통 한 문제 그리고 확통 문항들 촬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스팟 넘버 6는 4회차 마지막 한 문제 제외하고 전체 촬영이 완료되어서 제공이 된 상태이고,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 1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 중이에요. 1회차, 2회차까지는 교재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됐을 거고 3회차는 PDF로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회차까지 마감을 했고 아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오늘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천우신조 모의고사 문항들 정말 좋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캐스트를 촬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영상을 줘야 될까, 캐스트를 촬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캐스트로 이런 걸 주자라고 생각하면서 좀 준비해 놓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에 앞서 스팟 넘버 9의 1회의 22번 문항, 그 6평의 트렌드를 반영해 놓은 6평 22번 반영 문항, 이거를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캐스트를 여러분들이 워낙 기다리니까 캐스트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문항 하나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항이 정말 좋다, 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응을 보면서 이것만 좋은 게 아닌데, 울캡숑, 스팟 넘버 9, 천우신조 그 어느 컨텐츠의 어느 한 문항도 타협하지 않은 하나하나 모두 그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팟 넘버 9 22번 1회차 22번은 6편과 유사하니까 공부하라고 준 건데, 사실은 이 시즌 3, 뭐 시즌 2도 그랬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항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제들로 다 제작 문항으로 만들어지는 이 컨텐츠들 안에 문항 하나하나가 진심이 가득 담긴, 우리의 열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매우 좋은 문항 드릴 겁니다. 믿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즌3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과 병행하면 좋을 완강이 된 강의들이, 울캡숑은 우리가 제작한 문항들이니까 울캡숑을 하면서 병행하면 밸런스가 잘 맞겠다. 뭐 맛에도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밸런스가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각 단원에 대한 울캡숑 하나하나, 울캡숑의 각 단원을 공부하면서 각각의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을 함께 세트로 공부하면 기출은 이랬고 그 기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심리형으로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장에 갔을 때 기출은 이랬고 울캡숑은 이랬는데 컨택트는 이랬는데 수능장에서 정말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걸로 직결하기가, 연결시키기가 아주 쉬울 거야. 그래서 기출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 나는 기출은 할 만큼 했어, 그래서 15230에 해당하는 아주 난이도 있는 기출만 가지고 한번 같이 총정리를 하겠어, 소량의 기출만 싹 걷어놓은 게 기출 15230이에요. 공통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 구평을 한 4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출 15230으로 한번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스팟 넘버 9을 하면서 주요 구문항 공부를 하면서 요런 하품 모의 이거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준킬러 스팟이 시즌2에 그와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으니까 준킬러 스팟으로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우신조야 말의 모해죠. 천우신조는 여기 2번을 보여줄게요. 천우신조는 뭐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전부 다 수능을 겨냥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항 하나하나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천우신조 풀모의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 파이널 천우신조처럼 풀모의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3평 대비가 됐든 6평 대비가 됐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2번은 오르세 연구실은 요즘 뭐하나, 조관홍님의 필기예요. 글씨가 네, 이거 적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스팟 넘버 9 제작 중, 시즌2 제작 중이라는 거죠. 스팟 넘버 6 제작 중.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2 기획 9편까지 반영해서 제작이 완료될 거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 있고, 그래서 노택은 밤샘 작업 SOS. SOS는 119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여기다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SOS라고 해놨고, 그 외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실에서 조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이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막 성장을 해서 수능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행복하게 울면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을 계속해서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캐스트 6평 22번을 분석을 해서 스팟 넘버 9의 1회 22번으로 제작된 문항을 공개했던 바로 직전 캐스트에 달리는 댓글 또는 그 반응, QA로 들어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문제는 진짜 다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잘 만들까?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올까? 막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쭉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 댓글에, 그럼 이분, 삼도극 고트인데,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삼도극 고트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오르비에서 어떤 사람이,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강생이 알려줬는지 정식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친구가 삼도극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했나 뭐 했는데, 그 내용이 선생님이 수업해 주신 그 필기 내용인 것 같아요. 수강생이었나요? 뭐 이런 어떤 얘기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던, 그러니까 삼도극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 당연히 노력의 결과죠. 뭐 타고난 약간의 뭐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도극 고트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놈의 N축, 합성함수 그래프, 그 N축 뭐 그래프 이런 거, 그게 간접 범위부터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의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물어야지만 돼 라고 했던 게 이번 6평 30번에서 실제로 여기까지 물었었어요. 쌤 컨택트 하고 나서 6평 30번 푸니까 이건 정말 쉬웠어요.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합성함수 그래프 고트 뭐 이런 어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분계수, 우리 수투 미분계수가 뭐 이렇게 풀리네, 극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정말 그냥 선생님의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진심 어린 수다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들리고 뭐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근데 나는 합성함수 그래프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닌데, 나는 삼도극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닌데, 그리고 처음 입성했을 때 막 기하를 이렇게, 기하 강의가 너무 충격이야. 뭐 그 재종반에서 수업을 했을 때에도 기하 특강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기하 강의가 충격이야. 막 유튜브에 이렇게 뭐 의대 합격자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난 기하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닌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또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는 거의 일관되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태도를 보이죠. 어떤 분야에든. 그게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씩 들릴 때마다 아,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잘 강의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켠으로는 근데 그 부분만 내가 판 게 아닌데 여기도 파고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나 사실 이것도 고트인데 속으로 이것도 엄청 잘 강의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유난히 이 부분이 수강생들의 눈에 띄었나 보다. 아, 유난히 이 부분이 이번에 눈에 띄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한켠에는 난 근데 이것만 노력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뭐 기출 해설도 맞아요. 기출 해설을 그렇게 잘 하는 이유는 기출 분석 622번을 분석해서 그와 유사 문항들을 저렇게 만들어낸 게 사실 스팟 넘버 9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에는 공통 8회차를 아예 22번 분석으로 통합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천우신주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사 문항들을 3, 4개 만들어서 그의 색깔이 가장 잘 맞는 컨텐츠에다가 뿌리고 하면서 전체 라인업을 할 때 기출을 해설할 때 기타 등등 어느 거 하나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를, 연구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항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모든 것에 최고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이런 것들의 본질이 뭘까? 나에게 고트가 될 수 있는 그 본질은 뭘까? 이 본질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동안 제가 들은 것들. 근데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적으면 비호감이 되겠다. 이 정도만 적어야지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적고 이런 것들의 본질에 뭐가 있었을까? 오르세 연구실의 Y에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시즌 1에 개념 에센스 시작할 때 말하는 거 Y.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메가스터디 입성하는 그 첫 해, 그 입성을 준비할 때 런칭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잖아요. 그 첫 회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첫 회의였는지 두 번째 회의였는지 그 첫 만남 근처 회의에 처음 런칭을 하니까 그때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런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만의 착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런칭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회의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오늘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생긴 줄 알았는데 매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입성하던 그 첫 회의에서 그때 현장에서 유명했겠죠? 그 메가스터디의 런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EBS 강의를 아마 제가 그때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회의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선생님 그렇게 현장의 반응이 좋고 뭐 EBS에서도 반응이 좋고 선생님 이렇게 막 나는 나를 믿었고 내 수강생들을 믿었고 당연히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잘한다고 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잘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사람의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이유가 뭐냐, 본질이 뭐냐, 선생님 비법이 뭐냐.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지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그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가 오늘 딱 기억이 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내가 하는 말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빨강으로 적어야지. 빨강이랑 어울리는 대답이에요. 그게. 그 Y가 뭐냐? 그때 내가 대답했던 게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보라서 너무 나이브한 대답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때의 기억이 잊혀졌을 법한 그 다음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처럼 아주 자신 있게 사랑해요 이렇게 아주 해맑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걸 여전히 변함없이 생각해요. 그게 분명
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 대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듣는지, 이 수업을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결국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이 수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데, 문항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데에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7시간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 한 문제를 다시 다 같이 만들고 또 7시간이 지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한 문제가 수십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도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제 그 순간 막 팔짝팔짝 뛰어요. 막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영상을 또 모니터링하는 조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 대상에 대한 사랑,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 뭐야?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냥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인생이 그게 소중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교실에 앉아있던 그 11명, 이 고3까지 거의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100명이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을 3년 가르치면서 제 첫 강의의 경험은 얘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이거였어요. 얘들이 시험을 잘 보면 참 다행인데 행여라도 시험을 못 보면 오로지 나랑 공부했으니 내 탓인 것 같고, 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니까 오로지 수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강의의 첫 경험으로서, 첫 시간으로서 나한테 주어졌던 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EBS를 하고 메가스터디에 입성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했던 그 본질, 그 Y는 사랑이었고, 사랑이라고 되게 해맑게 얘기했고, 지금도 그 수강생들, 그들에 대한 마음, 그 사랑 또는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교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걸 함께 같은 마음으로, 조교들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이걸 해주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본질, 그 본질은 항상 그 대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야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가는 길이 좀 멀고 험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닿게 해주는 힘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수강생들께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오르세 연구실 조관홍님이, 신유경님이, 또 이재상 컨텐츠 팀장이 군대에 가서도 주말에 종이에다가 사코 법칙 문항을 만들어서 연구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로 보내주는 우리 기존 컨텐츠 팀장, 이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본질적 사랑으로 함께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혼자가 아니에요. 네,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